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염정 멘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와운의 파트너 광준영 멘토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가 오늘 OLED주들 얘기를 좀 나눠야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뉴스는 말씀드렸죠. LG 디스플레이가 1조 원을 LG전자에서 빌린다. 계열사에서 빌려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OLED주들 괜찮은데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염정 멘토부터 하실까요?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에게 1조 원을 사실 대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OLED 쪽에 대한 사업 강화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사업 쪽에 대한 적자 누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LG 디스플레이의 영업 적자 규모가 거의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서 올해는 얼마나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좀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 우리 경쟁사라고 좀 할 수 있는 일본의 JOLED 같은 경우가 좀 파산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OLED 쪽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 우리 국내 회사들의 좀 반사이익이 좀 기대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OLED 시장은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LCD 시장에 대한 이제 재고 증가거든요. 그 재고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재고 조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올해 1, 2월 정도에는 이제 LCD 패널 출하량에 대한 부분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요. 재고 조정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를 통해서 패널 가격에 대한 가격 상승이 좀 다소 이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은 이제 LCD 쪽보다는 OLED 시장 쪽으로 좀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LCD 쪽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뭐 큰 불을 좀 껐다라는 차원에서 볼 수 있겠고요. OLED 시장 쪽은 앞으로도 사실은 이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좀 사활을 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OLED 쪽에 대한 전방 산업은 전반적으로 다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IT 쪽에 대한 OLED도 마찬가지겠고요. 특히나 이제 전장용 OLED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뭐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뭐 내부 디스플레이에서 최근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좀 더 확대됨으로 인해서 이 OLED 전장용 OLED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하고, 그리고 뭐 전기차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 쪽으로의 뭐 자율주행 관련된 디스플레이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기 때문에 뭐 올해 만약에 적자폭을 LG 디스플레이가 적자폭을 좀 대폭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방향을 좀 틀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가 일단은 지난 4분기부터 이제 일단은 저점에 대한 부분에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요. 바닥을 한 번 더 좀 높여줌으로 인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바닥권을 좀 지나고 있다라고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LG 디스플레이는 12% 이상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도 보니까 지난해 4월 말쯤에 있었던 거래량 이후에 가장 최고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강준영 멘토께서는 오늘 일단은 LG 디스플레이가 이 1조를 LG전자에서 빌려왔다. 이게 OLED에 투입될 거다. 뭐 이 얘기가 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게 맞는 분석인가요? 일단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얘기가 일단 투자 얘기가 한 번 네네.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흐름 자체는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부분의 어떤 설비 투자에 대한 얘기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OLED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 디스플레이 부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LCD 가격 하락이라든지 중국과의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의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의 어떤 매출 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삼파고를 겪으면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주가가 못 오른 게 사실이죠. 근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예전에 이제 실적을 볼 게 아니라 네. 성장성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이 방송 나왔을 때 언급을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요. 많은 사업군들이 보통 이제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이제 특별히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군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그러한 부분으로 주가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일단 말씀해 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이동통신 관련된 회사들이 원래 이제 전화기만 하다가 삐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갤럭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광통신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던 부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OLED라고 생각을 하거나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TV,
두 번째 떠오르는 게 일단은 컴퓨터 아니면 노트북 이쪽으로 일단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방금 이제 우리 멘토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전장용으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LCD하고 이제 OLED가 좀 차이가 있죠. 기온이라든지 하는 부분 아니면 저전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전장용 디스플레이가 갈 수 있는 방향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OLED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제 LCD 같은 경우에는 이 굽지가 않죠. OLED는 일단은 플렉서블한 부분이 휘일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OLED는 이제 성장이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얼마나 성장을 하는 사업에 빨리 투자를 얼마나 빨리 해야 될 것인가를 LG 디스플레이가 생각을 했다면 돈까지 빌려서 그리고 LG그룹에서 그 부분을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는 실적보다는 OLED의 경우에는 성장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고 실적이 조금 더디다라고 하더라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LG전자에서 1조 원 LG 디스플레이가 빌렸다고 했잖아요. 이거 뭐 집에서 보면 아버지한테 빌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빌려도 회사끼리는 이자 받아야 되니까 네. 공시 보니까 6.06% 이율로 빌렸네요. 이거 싼 건 아니에요, 그죠? 시장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다른 방법으로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이게 더 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한테 손 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장에서 빌리기에는 이보다 더 높은 이자가 나올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1조 원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할 테고 OLED 쪽에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들이 오늘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OLED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두 분하고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염정 멘토는 만약에 OLED 관심 갖는다 그러면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십니까? 뭐 일단은 OLED라고 하면은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LG 디스플레이 쪽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품주로는 뭐 LX 세미콘 오늘도 좀 10%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 등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OLED 관련해서 뭐 덕산 네오룩스 등 정도로 이제 일단 압축을 할 수 있겠고요. 일단 OLED 시장에 대한 뭐 전반적인 섹터가 지금 뭐 오늘의 상승이 얼마나 더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신규 접근은 조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주영 멘토는 어떠세요? 저는 오늘부터라도 당장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LG 디스플레이에서 일단은 장비 수주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야스가 일단 상한가 일단 진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FNS 테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이게 LCD 장비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삼성향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시장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중국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실적을 어느 정도 충족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실적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다가 오늘 일단 10% 정도 오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덟 종목군들도 여러분들 관심 가져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OLED 부분에 아까 이제 자동차 전장이라든지 하는 쪽에서 매출 성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소재라든지 장비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PI 필름 관련해서는 PI 첨단 소재라든지 아니면 부품 관련해서 바닥에서 요즘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풍원정밀 같은 종목군들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 먼저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10%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할 게 LG 디스플레이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껌을 사 먹거나 할 게 아니라 투자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단 네. 말이죠. 그러면은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현금 흐름 자체가 조금은 뭐 투자가 완성이 되고 거기서 공장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현금 흐름이 조금 애매할 수 있고 그리고 1조 원대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공장 돌아갈 때부터는 감가상각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단기로 보고 방금 말씀을 드렸던 투자를 한다면은 첫 번째는 장비, 두 번째는 부품이나 소재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까지 저희가 소개를 좀 받았고요. 앞서 제가 LG전자에서 6.06%의 이자 빌려줬다 그러니까 그러면 LG한테는 이게 득이 아니냐. 근데 왜 주가는 빠지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계열사에 금전대여 하면 다 조금 안 좋게 봅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그 돈 가지고 다른 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자식들한테 돈 빌려주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규모도 뭐 1조 원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LG전자는 득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마이너스로 시장에서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뭐 그것만 가지고 주가의 흐름이 전체는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LG전자는 1%, 1.59% 정도 지금 시각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2023년 뉴 스페이스 시대가 태동했다 얘기는
우주항공청 얘기죠. 우리도 이제 결국에는 우주 산업을 키워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을 끌어들여서 어느 정도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가 정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끌고 뒤에는 민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염정 멘토부터 하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뭐 우주항공 오늘 이제 일단 시장 네.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어떤 좀 손바뀜이 지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시그널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좀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 쉬었던 앞서 말씀드렸던 OLED라든지 그리고 오늘은 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고 앞서서도 브리핑해 주셨던 뭐 조선 관련 조선주들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좀 빠르게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우주항공 관련된 또 이제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리포트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방산 관련 종목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이제 뭐 거기에서 앞으로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된 앞으로 이제 추가 수주 기대감이라든지 이제 지금까지 많이 눌려 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그 중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기대감보다는 이제부터는 이제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 관련주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 수주에 대한 부분이 좀 확인이 들어가면서 종목들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지금 국방비에 대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방비 항목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무기 비중을 좀 보게 되면은 전 세계 무기별 거래 비중을 보면 일단 항공기 부분이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함정이 15%, 나머지 미사일 10% 정도, 나머지 이제 뭐 기타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항공기 쪽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제 뭐 단순히 우리가 뭐 미래 산업인 우주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방산 쪽에서의 방위산업체 쪽에서의 종목들 중에서도 충분히 이에 대한 기대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 이제는 좀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좀 종목들을 좀 평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묶여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주항공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방산이 같이 엮여 있고요. 그리고 그 스페이스X, 그러니까 우주통신 이것도 같이 엮여 있는 게 이제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준영 멘토는 이 이슈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이건 이슈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나아갈 산업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단 보셔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기 체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성능이 좋은 부분을 값싸게 만드는 걸로 이제 글로벌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항공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수출 자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 우리 그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도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율주행 하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GPS 필요하죠. GPS는 이름 그대로 이거는 미국 미국 공군 거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도 지금 KPS라고 하는 부분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궤도 위성이 4개 이상은 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성 띄워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저궤도 위성뿐만 아니라 중궤도 위성까지도 지금 띄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6G에서도 해상이라든지 아니면 항공 부분을 담당할 소위 말해서 이제 저궤도 위성 부분도 지금 많이 띄워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보시고 단지 지금 종목별로 보면은 AP 위성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은 벌써 52주 신고가, 역사의 신고가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한국 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종목별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은 전체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종목의 타이밍 자체는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종목으로 보니까 세트랙아이가 요즘 추세를 약간 좀 돌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에는 관심 가지시고 한번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트랙아이는 좀 관심 가질만 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될 미래 산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렇고 우리가 AI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 그 안에 이제 로봇이 포함되죠. AI는 결국엔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할 거니까요. 거기에 이제 우주 산업까지 어떻게 보면 우주에는 로봇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로봇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화성에다가 뭐 건물 짓고 뭐 할 때 로봇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미래에 다 얽혀 있는 하나의 이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오늘 조금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과 관련된 주가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세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석유화학업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부터 시작해서 화학까지 굉장히 요즘 주목을 좀 받고 있죠. 석유화학 빅4
실적 개선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있습니다.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염정 멘토부터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은 2021년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절반 또는 이제 3분의 1 토막난 종목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 종목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언제쯤 반등이 나오나 좀 싶으실 텐데 일단 지난 4분기를 기점으로 일단 저점에 대한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호황이었던 2021년도에 대규모 증설에 따른 부분이 사실은 좀 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22년에는 화학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적자 전환을 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효성화학이라는 효성TNC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적자에 대한 부분을 축소시킨다는 관점에서 주가 부분에서도 턴어라운드가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롯데케미칼뿐 아니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우리 화학업체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수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중국 내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이제 화학 섹터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화학 섹터뿐 아니고 중국의 리오프닝과 주택건설 경기에 대한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화학과 건설기계라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는 철강업체들까지도 최근에 흐름이 같이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업종 역시도 전형적인 이런 중국의 수혜를 좀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 자체는 중국의 리오프닝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또 일지머티리얼즈를 작년에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가에 좀 인수를 했다라는 좀 부정적인 좀 그런 좀 시선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박 쪽에서도 일지머티리얼즈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 한 20-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일단은 그에 대한 부분 좀 일지머티리얼즈 관련된 동박 사업 쪽에 대한 인수권에 대해서는 이미 좀 주가에는 반영이 어느 정도 좀 됐다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제 화학업종 섹터의 개선세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일단은 이런 전반적으로 화학 섹터들이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조금 반등이 나오고 1, 2월 동안 움직임이 나타났다 3월에 좀 사실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이제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임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내려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석유화학 업계가 이익 좋고 이럴 때가 이제 유가가 급등할 당시에 정제마진 좋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워낙 작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는 기저효과 때문에 도리어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오늘 유가가 좀 반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조금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가격은 좀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는 하셨습니다. 강준영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학주는 기본적으로 석유 가격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의 수요의 이제 증가라든지 하는 부분은 일단 기본으로 일단 두고 가시고 화학주들이 요즘 성격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제 탄소 국경세라든지 하는 부분도 조금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탄소 국경세가 일단은 터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철강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일단 화학업종이 일단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학에서 나오는 이익, 그러니까 좋아지는 부분하고 향후에 조금 불안한 부분 자체는 일단 좀 상쇄한다. 단지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일단은 글로벌 수요 증가로 인해서 그 부분이 약간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일단 생각을 해놔놓고 두 번째는 종목별로 조금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그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좀 많이 올랐는데 아시다시피 삼성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소재라든지 하는 부분을 가장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한다면 화학 중에서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는 LG화학이 대표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LG화학의 경우에는 석유화학의 어떤 시황 플러스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두 번째로 봐줄 수 있는 게 이제 롯데 케미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즘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이제 하얀색 PTP형 따로 모으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롯데케미칼이죠.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부분에서 일단 진출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일단 롯데케미칼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로 암모니아 수소 관련돼서 미국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책과제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에 이제
어프로치하고 있는 회사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근데 롯데정밀화학의 이제 수소 플랜트 자체를 전국망으로 깔 때는 누가 같이 하기로 되어 있냐면 롯데케미칼이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케미칼 시황의 확대 플러스 일단 리사이클링하고 두 번째는 수소, 암모니아 수소 관련된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 업종이 좋아진다, 이 턴어라운드를 한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예전에 꼭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 플러스 폐기물 이런 식으로 돼 있던 종목군들이 많이 오른 것처럼 화학 시황 자체가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을 하면 네. 화학 플러스 알파가 있는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석유 화학 업종에서 특히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수소와 관련된 것도 있고 아까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곳이 아무로 앞으로도 주가의 어떤 탄력성이나 이런 게 더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암모니아 수소는 결국에는 수소를 얼마나 잘 추출해 내느냐, 그리고 이때 비용을 좀 줄이느냐,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옮기느냐, 여기에 암모니아 수소가 좀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관심들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염정 멘토께서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뀌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선두가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가 한 이틀 정도 약간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이제 앞으로 좀 조정해 가고 그렇다면 2차 전지를 대체할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염정 멘토 아까 잠깐 얘기는 하셨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색깔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후발주자로 봐야 될 것을 어디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2차 전지가 장 초반 대비해서는 또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역시나 또 네네. 2차 전지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에요, 사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뭐 상승폭에 비하면 사실 지금은 이제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2차 전지가 뭐 조정을 받던 아니면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든 뭐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만 그 사이를 어떤 섹터가 좀 같이 치고 올라오냐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아무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부분은 이제 반도체 섹터가 올라오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인데 지금은 오늘은 또 OLED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뭐 앞으로는 뭐 AI 관련된 반도체 등 사실 이제 기존의 이제 반도체 시장을 조금은 좀 탈피할 수 있는 신규 모멘텀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도 지금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좀 눌려 있었던 뭐 화학 섹터, 철강 섹터 그리고 조선 쪽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은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강주행 멘토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봉으로 돌아선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어제 오늘 오전장에서는 에코프로가 40만 한 5천 원 선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2차 전지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 이제 구분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 일단 있는데 바톤을 이어받는다면 저는 전자 부품이라든지 역시 반도체 그리고 OLED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먼저 생각을 할 게 AI 반도체라든지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자체도 그다지 이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AI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는 거죠. 로봇이 되었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가 되었던 아니면은 뭐 여러 부분에 의해서 뭔가 전자 부품이 많아지면 전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PCB라든지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섹터들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라든지 장비 부분도 같이 보시긴 보시는데 PCB라든지 아니면 솔더볼이라든지 아니면 리드 프레임 관련된 종목군들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뭐 대덕전자가 되었던 아니면 BH가 되었던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좀 움직임을 주고 있으니까 이쪽 전자 부품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가서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하고 난 다음에 IT 부분의 수요 자체가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1월달, 2월달 IT 관련된 수요 좋은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이제 정식 종목으로 또 채택이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향후에 일단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PC 판매량이라든지 하는 부분 자체의 어떤 증가 부분도 충분히 시장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모양을 보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출하량 자체도 다시금 좀 증가를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전지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섹터는 라고 했을 때 반도체, OLED 뭐 이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전자 부품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고 그냥 한 바구니 안에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제일 먼저 튀는 애들부터 먼저 공략한다. 그냥 그렇게 좀 단순하게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멀리 떠나지 말고 주변에 있어라 약간 이런 그렇죠. 의미로 예. 들립니다. 2차 전지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큰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주 쪽으로 굉장히 요즘 몰리고 있어서 개인들이 또 매수가 막 들어오면 주가가 조정받다가도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죠. 그 얘기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성에는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뽑아놓은 주제는 서정진 회장 뽑았습니다. 셀트리온 앞으로 어떻게 볼지 얘기해보고 또 셀트리온이 본격적으로 대형 M&A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해외가 될지 국내가 될지 또 좀 알아봐야 되겠죠. 몇몇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던데요. 염정 멘토하고 먼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뭐 일단은 복귀로 인해서의 어떤 주가 상승은 이미 좀 저는 좀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돼 있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오히려 실제로 딱 복귀가 딱 되고 나니 오히려 주가는 좀 빠졌다라는 부분은 이미 다 그에 대한 기대감이 현반영됐다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뭐 가장 실질적인 부분을 봐야겠죠. 아무래도 지금 뭐 당장 무슨 뭐 셀트리온 3사의 저는 합병에 대한 부분을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뭐 기존에 지난 얼마 전만 하더라도 또 이제 M&A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또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그에 대한 부분에서 좀 어떤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글로벌 업체든 아니면 국내 업체든 M&A에 대한 부분이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 면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가장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지금부터는 정말 실적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큰 건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어떤 기대감만으로 상승은 이제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뉴스 나올 때는 팔아야 되는 건가요? 복귀 소식이 나오고 나서 오늘 이제 복귀하니까 주가는 좀 빠지는 모습인데 네. 강주영 멘토께서는 셀트리온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빠지고 있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다. 네, 네. 제가 이제 그 시장 안에서 분석을 할 때 작은 종목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작은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작은 종목들을 볼 때 항상 보는 게 임직원 현황을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직원 안에 주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그 주가 올리는 부분에 아니면은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위해서 보통 임직원 현황들을 좀 보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이번에는 이제 뭐 시장 안의 모멘텀은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냥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셀트리온이 이전에 이제 37만 4천 원 갔을 때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5,200억 정도 수준이었고요. 네. 올해 지금 예상이 되는 게 한 6,2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은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서 5,3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당기순이익 자체가 당기순이익이 사실은 그다지 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37만 4천 원에서 15만 2천 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실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냥 반토막이 났다. 뭐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부담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임원들이 회사 주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번 서정진 회장의 어떤 복귀 부분은 주가, 셀트리온 주가에 관심이 있는 경영진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지금 주가가 당장 그냥 37만 원 가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한 실적을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지금이 박스권 하단이 장기로 봤을 때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뭐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모으셔도 저는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오늘 좀 조정받고 있는 게 도리어 기회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강주영 멘토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두 분과 시장의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두 분이 준비해 오신 관심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염정 멘토께서는 진에어 가져오셨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적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강준영 멘토, LX 세미콘 디스플레이 영역 확대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제목을 뽑으셨습니다. 먼저 진에어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올라오는 종목 보면은 이제 네.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진에어 역시도 이제 지난 4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일단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적자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으로 좀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고 당연히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은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영업수익에서 거의 한 90%가 이제 국내 여객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2022년 4분기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국제 여객이 55% 정도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국제 여객에 대한 부분이 좀 빠르게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중에서 이제 국가별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동남아 쪽에 대한 부분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요. 최근엔 일본 노선도 운항이 되게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국제 여객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탑승률에 대한 증가, 탑승률은 거의 80%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만큼 최근에는 이제 저가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공급이 지금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영업이익단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중국인데요. 중국은 아직까지 지난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중국에 대한 전체 비중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적어도 한 10% 정도만 늘려준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눌려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주가상으로 보게 되면은 진에어라든지 LCC 전반적인 종목들이 지난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올라오고 올해 3월 들어서는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조정 기회로 삼고 오히려 지금 비중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에어 목표가 2만 원, 선작가 14,500원 제시하셨습니다. LX 세미콘 얘기 듣죠, 강준영 네. 멘토. 이 LX 세미콘을 방송국에 드릴 때가 10만 한 4천 원 정도 드렸는데 네. 11만 2천 원까지 올라서 조금 당혹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들어올랐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릴 때 OLED 부분의 성장성이 일단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해드렸고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드렸는데 우리 보통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제 구동칩, 구동 반도체 부분을 만드는 회사가 LG 세미콘이라는 회사니까 어떻게 보면 OLED 시장의 확대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에 관련된 시장 모멘텀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을 좀 해드렸던 뭐 PC 판매량의 증가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기대를 가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요즘 보시다 보면 자동차는 대부분 이제 자동차는 아날로그로 움직이더라도 이제는 뭐 대부분의 화면 자체가 자동차 안에 우리가 계기판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LCD가 됐든 OLED로 전부 다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네. 이 얘기 자체는 LX 세미콘의 사업 능력 자체가 강력한 사업 능력이 하나 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다른 반도체에도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시장 안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관 매수도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가격으로 보면은 이제 뭐 추세를 턴을 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전 고점 수준이 한 16만 8천 원까지 일단 목표 잡고 보셔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주가는 이번 돌파했던 부분의 저점이 한 10만 원 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탈 가격은 10만 원 선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하나 말씀해 드리면 이 종목은 11만 2,700원이 굉장히 강한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12만 2,700원 위로 올라서 마감을 하면 차라리 조금 낫겠지만 여기 가격권 아래에서 출발하면 밀릴 때 조금 매수한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저항선을 뚫고 가면 같이 추격 매수해도 되는데 저항선을 못 뚫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가격이 좀 조정받을 때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LX 세미콘하고 진에어까지 소개받았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